설거지나 해라. 너 같은 늙은이가 방해하지 마. 파리의 고급 호텔 주방에서 베테랑 셰프가 63세 한국 여성 순희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희는 조용히 사과하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모욕한 상대가 요리계의 전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요리가 이 레스토랑의 운명을 바꿔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순희가 이 주방에서 일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다른 누구보다 일찍 주방에 나타나 묵묵히 준비를 시작하는 그녀의 모습은 이제 풍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설거지, 야채 손질, 주방 바닥 청소,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야, 순희, 이 냄비도 씻어둬. 소리를 건넨 것은 이 주방의 요리장을 맡고 있는 장 보나르였습니다. 40대 후반의 프랑스 셰프인 그는 파리에서도 이름난 요리사였습니다. 위험 있는 몸짓과 완벽주의자로서의 엄격함으로 알려진 한편 때로는 냉혹하다고 여겨지는 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무거운 냄비를 받았습니다. 그 냄비는 보나르가 아침부터 끓인 스튜 요리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놈이군. 보나르는 뱉듯이 말하며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견습생 민지가 동료 젊은 셰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 사람은 요리를 안 하나요? 항상 설거지와 청소만 하고 한 번도 요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자비꾼일 뿐이라고 들었어. 이 레스토랑에 들어온 것도 분명 이력서에 거짓말을 썼을 거야. 한국인이니까 김치나 비빔밥이라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런 거야말로 이 주방에서 만들 기회도 없는데 말이야. 두 사람은 킥킥 웃으며 순희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순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묵묵히 냄비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에는 무태가 없었고 마치 예술 작품을 다루는 듯한 정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솜씨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대부분의 직원들은 주방을 떠나 휴게실이나 밖의 카페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순희만은 혼자 주방 한 구석에서 작은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가에 놓인 작은 보자기에서 한 자루의 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요리 칼이었습니다. 날은 아름답게 빛나고 손잡이 부분은 오랜 사용으로 손에 익숙한 윤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순희는 조용히 그 칼을 꺼내 정성스럽게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의 동작이 마치 기도를 올리는 듯 신중하고 숙연했습니다. 왜 칼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야? 민지의 목소리에 놀란 순희는 칼을 보자기로 다시 쌌습니다. 요리사에게 칼은 영혼 그 자체입니다. 순희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요리사라. 민지는 놀란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거지꾼이 요리사라니 재미있는 소리를 하네요. 그 순간 순희의 눈에 잠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금세 사라지고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네요. 실례했습니다. 순희는 그렇게 말하며 김밥의 나머지를 치우고 다시 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의 주방은 저녁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보나르의 지시하에 젊은 셰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순희만이 변함없는 페이스로 자비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순희, 야채 버려라. 바닥이 더러워졌다. 당장 닦아. 접시가 부족하다. 세척장으로 서둘러. 하나하나 지시가 날아오지만 순희는 모든 것에 정성스럽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불평을 하거나 피곤한 표정을 보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주방의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들어보세요. 보나르가 주방 직원들을 모아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 호텔에서 국제적인 만찬회가 열립니다. 참석자는 각국의 문화부 장관과 외교관들입니다.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젊은 셰프들 사이에 기대와 긴장이 스쳤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중요한 만찬회는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메뉴는 당연히 우리가 자신 있는 프랑스 요리입니다. 완벽한 마무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나르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각의 요리 담당은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죠. 희망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저는 전체를 담당하고 싶습니다. 저는 수프를. 셰프들이 차례로 손을 들어 각각의 요리 담당자가 정해져 갔습니다. 순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담당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있나요? 보나르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순희는 설거지와 바닥 청소죠. 말할 것도 없겠지만. 셰프들에게서도 킥킥 바보 같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순희는 알겠습니다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메뉴도 정해지고 식재료 주문도 완료되었으며 당일 스케줄도 세세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찬회 3일 전이었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당황한 모습으로 주방에 나타났습니다. 보나르, 잠깐 이야기가 있어? 지배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방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 내용의 일부가 순희의 귀에 들렸습니다. 정부 외교 담당자로부터 특별한 요청이 있었어. 뭔가요? 참석자 중 한 분인 이 장관님께서 메뉴 요청이 있었다고 해 지금 와서요? 이미 메뉴도 담당자도 정해져 있는데요. 식재료나 조미료는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하지만 장관께서는 꼭 한국 요리를 맛보고 싶다고 하셨어. 특히 본격적인 한식을. 보나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식이요? 아니요, 그건 무리예요. 애초에 프랑스 자랑의 식재료를 사용한 코스 메뉴를 내달라고 지정해온 건 정부 쪽 아닌가요? 저희는 이미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런 방향 전환은 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인물이야. 그의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어. 지배인은 곤란해하며 계속했습니다. 지금 와서 회장을 변경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한 품목이라도 한식을 준비할 수 없을까? 보나르는 이마에 땀을 흘렸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는 자신을 갖고 있었지만 한식에 대해서는 거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한식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나? 보나르가 주방 전체에 울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셰프들은 자신 없어 하며 고개를 젓기만 했습니다. 한번 배운 적은 있지만 자신은 없어요. 저도 요리학교 때 견학한 정도예요. 고개를 젓는 보나르에게 호텔 지배인도 한숨을 쉬며 눈썹을 내렸습니다. 이쪽에서도 한국 요리사를 알아보고 있지만 상황이 힘들어. 여러분이 어떻게든 메뉴를 생각해 줄 수 없을까? 그것에 이 만찬회의 성공이 달려 있어? 지배인은 엄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을 남기고 주방을 떠났습니다. 그 후 주방은 조용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식이라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김치찌개라도 만드는 건가? 생선을 날것으로 내놓는 건 너무 위험해. 불고기는 어때? 고기 구워서 양념 바르면 되잖아. 내가 본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어. 한식에는 독특한 기술이 필요해. 젊은 셰프들은 각자 의견을 내놓았지만 누구도 실제로 한식을 만들어 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민지가 불안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요리점에서 레시피를 받아와서 보고 따라 만드는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으로 국제적인 만찬회에 내놓는다고?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주방에서도 한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보나르는 짜증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만찬회가 망쳐질 거야? 뭔가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때 순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희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한식을 만들어 볼까요? 주방에 잠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이가 요리를? 설거지하는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야기를 못 들었나? 한식이라고 해도 인터넷으로 찾아본 가정 요리로는 안 되는 거야? 보나르도 순이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한국인이라고 해도 너 같은 자빌꾼이 만든 요리를 귀빈에게 먹게 할 수는 없어. 분수를 알아라. 하지만 지금의 멤버로 본격적인 한식을 만들기에는 시간도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만찬회가 실패로 끝나면 국제적인 문제에도 영향이 있을지 모릅니다. 순이는 한식에 대해 고민하는 보나르드를 멀리서 바라보며 자신만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순이는 혼자 주방에 남아 이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재료와 시간을 생각하며 실현 가능한 한식의 시작에 착수했습니다. 어때? 보나르, 이 장관께 내놓을 한식은 될 것 같아. 호텔 지배인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듯 매일같이 주방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보나르는 준비 중이라며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주방 분위기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보나르, 부탁해. 장관이 기분을 상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알고 있어요. 이쪽도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 요리장님, 진정하세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혼자만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이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관,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그 이름에는 왠지 그리운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리운지 그 이유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과거 사진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던 시절의 사진, 동료들과의 기념사진,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에서의 한 장면. 그중 한 장에 순이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10년 전쯤 서울에서 열린 외국 귀빈과의 만찬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한 구석에 중동계 남성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인물의 설명에는 이 문화부 장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순이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이 장관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긴 여행의 피로와 익숙하지 않은 한국 음식으로 식욕을 잃고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순이에게 특별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장관을 위해 몸에 좋고 마음 따뜻해지는 요리를 만들어 달라고. 순이는 마음을 담아 간단하면서도 영양 풍부한 한식을 만들었습니다. 흰살 생선 조림, 부드러운 맛의 계란찜, 그리고 마음을 담아 지은 하얀 밥이 장관은 그 요리를 먹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로 기운이 났다며 만들어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의 장관이 이번 만찬회에 오시는군요. 순이의 마음에 조용한 결의가 싹튼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지배인은 주방 상황을 보러 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한식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재촉하며 그것에 보나르가 되받아치려 한 그때였습니다. 지배인이 앗하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뭐야?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지배인이 발견한 것은 순이가 아침 일찍 시제작한 계란찜과 김밥에 남은 것이었습니다. 점심으로 하려고 여분으로 만든 것을 두고 온 것입니다. 이걸 만든 건 누구야? 훌륭한 한식 셰프가 있잖아. 크게 기뻐하는 지배인에게 셰프들은 신기한 듯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가 만든 거야? 나는 아니야. 하지만 저 쌀 요리 화려하고 맛있어 보이는데. 조용한 주방. 순이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저 요리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호, 그래? 지배인은 약간 놀라면서도 한식을 만들 수 있는 인재가 있다는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다행이야. 이제 한식 문제는 해결이네. 보나르, 한식 셰프가 있다면 처음부터 말해주지. 지배인의 밝은 말의 주방은 순간 웃음소리에 휩싸였습니다. 농담 그만하세요. 그녀는 설거지 자빌꾼이에요.
아무리 한국인이라고 해도 프로 셰프가 아닌데요. 셰프들이 순이를 바보 취급하며 웃는 가운데 보나르도 순이를 한번 쳐다보고 뱉듯이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순이가 만들 바에는 레시피를 읽고 제가 만들겠어요. 그 편이 훨씬 나아요. 하지만 지배인만은 순이를 바라보며 포기할 수 없는 표정입니다. 저 요리를 먹어봐도 될까? 네, 시제작에 남은 것이지만 괜찮습니다. 지배인은 순이가 만든 김밥을 하나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한식은 처음이야.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지배인의 모습에 셰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그냥 설거지꾼이야. 정말 저놈이 만든 거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배인만은 진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맛을 낸 거야? 내 쌀에 한식 육수를 섞어 맛을 냈습니다. 그렇구나. 매우 섬세한 맛이야. 이거라면 장관도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요리를 만들어 왔나? 서울 시절에는 한식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퇴직 후 프렌치 기술도 배울 수 있다면 해서 여기에. 그렇구나. 좋아. 한식 담당은 그녀에게 맡기자. 지배인의 말에 주방에서는 야유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한식 담당을 설마 설거지꾼에게 맡긴다니. 보나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배인님, 농담은 그만하세요. 저희를 모욕하시는 건가요? 모욕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현재 너희들만으로는 한식을 만들 수 없잖아. 그야 그렇지만 보나르는 억지로 분을 삼켰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순희를 포착했습니다. 정말 내가 만든 거야? 내 장관께 내놓을 요리를 만들 수 있어? 내 순희의 답변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휴, 어쩔 수 없군. 그럼 내일 다시 시제작해보자. 그걸로 판단하겠어? 보나르의 말에 주방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필요한 식재료는 최대한 준비하겠어. 이건 레스토랑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야. 유감없이 말해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 안에서는 장관에게 기뻐해 드릴 수 있는 한식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제작의 날 아침, 주방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일찍 주방에 나타나 조용히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식재료는 모두 엄선된 것들이었습니다. 신선한 흰살 생선, 윤기 나는 쌀, 제철 야채, 그리고 상극 다시마와 멸치. 정말 괜찮을까?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그녀는 순이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냉담했던 자신이 왜인지 오늘은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순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신기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이윽고 다른 직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순이의 요리를 한번 보려고 호기심에 찬 눈을 향했습니다. 자, 시작해줘. 보나르의 말에 순이의 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녀가 손에 든 것은 다시마였습니다. 정성스럽게 표면을 닦아내고 큰 냄비에 물과 함께 넣습니다. 불에 올리자 곧 김이 올라왔습니다. 육수를 내는 건가? 보나르가 말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도 육수의 개념은 있지만 다시마로 내는 한식 육수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마가 충분히 육수를 낸 곳에서 순희는 그것을 꺼내고 이번에는 멸치를 넣었습니다. 마른 멸치가 춤추듯 뜨거운 물 속에서 휘돌아 이윽고 가라앉았습니다. 주방에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고상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좋은 냄새네. 민지가 무의식 중에 소리를 냈습니다. 그 향기는 지금까지 맡아본 적 없는 깊고 우아한 것이었습니다. 육수를 낸 순희는 다음에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한 알 하나를 소중히 다루듯 정성스럽게 물을 바꿔가며 씻어나갑니다.
쌀에 이렇게 시간을 들이다니. 지켜보던 셰프 중 한 명이 놀랐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 쌀은 어디까지나 곁들임 정도의 취급입니다. 하지만 순이에게 쌀은 요리의 중심이었습니다. 쌀을 짓는 동안 순이는 생선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 칼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생선을 새 장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 솜씨는 정말 장인 그 자체였습니다. 오, 정말 훌륭해. 대단한 기술이야. 보나르가 무의식 중에 감탄의 소리를 냈습니다. 생선을 뜨는 기술은 프랑스 요리에서도 중요한 스킬입니다. 하지만 순이의 칼솜씨는 그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생선 토막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일절의 낭비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앞서 낸 육수를 사용해 생선을 조용히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센 불이 아닌 약한 불로 정성스럽게, 마치 생선과 대화하듯 정성스럽게 조리해 나갑니다. 조미료는 최소한이었습니다. 간장, 설탕, 술, 하지만 그것들이 생선과 육수와 어우러지면서 복잡하고 깊은 맛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동시에 순이는 계란찜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달걀을 정성스럽게 풀고 앞서의 육수와 섞습니다. 그때의 젓는 방법도 너무 휘젓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무태 한 동작이 하나도 없어. 민지는 놀라고 있었습니다. 순희를 보고 있으면 하나하나는 천천히 한 동작인데 무태 한 동작은 없고 그 속에 손놀림의 조음이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리가 독립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 실은 모든 것이 연계되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수 하나로부터 여러 요리가 태어나는 한식의 오묘함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첫 번째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생선조림, 계란찜, 제철 야채 나물, 그리고 하얀 밥으로 만든 작은 김밥에는 당근과 시금치 장식이 더해져 보기에도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언뜻 간단해 보이는 요리였지만 거기에는 헤아릴 수 없는 기술과 마음 씀씀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드세요. 순이가 조용히 내민 접시를 보나르가 손에 들었습니다. 처음 입에 한 것은 계란찜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넣자 부드러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입에 담은 순간 보나르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부드럽고 그러면서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달걀의 부드러움과 육수의 감칠맛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지금까지 맛본 적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어서 생선조림을 입에 한 보나르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생선살은 부드럽게 부서져 육수의 맛이 생선의 감칠맛과 일체가 되어 마치 바다의 축복 그 자체를 먹고 있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보나르는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생선 요리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면서도 그 기술과 맛은 틀림없이 인류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차례로 요리를 맛보며 모두 놀란 표정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요리 처음 먹어봤어. 왜 지금까지 설거지 같은 걸 하고 있었어? 정말 프로 요리사였구나. 순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서울 인사동에서 요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인사동이라고 하면 서울에서도 최고 수준의 요리 기술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왜 그걸 일찍 말하지 않았어? 보나르의 질문에 순희는 온화하게 답했습니다. 요리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요리를 내놓을지 말지는 경력이 아니라 맛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그 말에 주방의 모든 사람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순희, 장관의 요리를 맡겨주겠어. 보나르의 결단은 신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 만들겠습니다. 순희의 조용한 답변에 주방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찬회까지 이틀.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만찬회 당일 아침, 주방은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긴장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각국의 문화부 장관과 외교관이 모이는 중요한 만찬회,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희만은 신기하게 침착했습니다. 오늘은 부탁해, 순희. 보나르가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시제장 날 이후 명백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희를 한 사람의 요리사로 인정하고 경의를 갖고 대하게 된 것입니다. 네, 반드시 맛있는 요리를 만들겠습니다. 순희의 답변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 코스는 이미 조리가 완료되어 있고 순희의 한식도 착착 준비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드디어 만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이 호텔 연회장에 도착해 첫 번째 웰컴 드링크가 대접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마지막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관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홀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순희는 조용히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조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시제작 때보다 더욱 세련된 것입니다. 제철 생선을 이용한 조림, 상큼한 맛의 계란찜, 그리고 마음을 담아 지은 하얀 밥으로 만든 작은 김밥. 거기에 더해 아름답게 차려진 제철 야채, 나물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완성입니다. 순희의 목소리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접시 위에 늘어선 요리는 마치 예술 작품 같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거기에는 한국의 미의식과 요리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리는 정성스럽게 홀로 운반되어 갑니다. 프랑스 요리 코스 사이에 특별한 한 품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연회장에서는 이 장관이 그 요리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위엄이 있는 남성인 장관은 요리를 한번 보기만 해도 그 품질이 높음을 이해했습니다. 오랜 외교 경험으로 기른 예리한 감각이 이 요리의 가치를 즉석에서 간파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한식이군요. 장관이 감탄을 올렸습니다. 처음 입에 한 것은 계란찜이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오는 순간 장관의 표정이 온화해졌습니다. 훌륭해. 이렇게 상큼한 육수 맛은 오랜만이야. 이어서 생선조림을 맛본 장관은 잠시 눈을 감고 맛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리를 만든 분은 누구신가요? 장관의 질문에 호텔 지배인이 답했습니다. 저희 주방 직원인 순이라고 합니다. 꼭 만나 뵙고 싶군요. 장관의 요청을 받아 순이가 연회장에 불려 나왔습니다. 주방 문을 열고 나타난 순이를 본 순간 장관의 눈에 놀람의 빛이 스쳤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주신 거군요. 장관은 일어서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입에 맞으셨을까요? 순이가 조용히 인사를 되돌리자 이 장관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한 요리였어요.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런 말씀을... 순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외교 담당자가 신기해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이번에 왜 한식을 요청하셨나요? 실은 얼마 전 한국 미술을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맛본 요리가 생각났어요. 그 맛을 한 번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어쩔 수 없이 먹고 싶어졌어요. 그러고는 장관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프랑스 레스토랑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한식을 먹을 수 있어서 놀랐습니다. 저는 10년 전쯤 서울을 방문했을 때 매우 인상 깊은 한식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요리와 같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었어요. 장관의 말에 순이의 마음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설마 그때 일을 기억해 주셨다니? 그때 요리사분께 매우 감사하고 있어요. 몸이 좋지 않았던 저를 그분의 요리가 구해주었거든요. 부드럽고 그러면서 힘찬 맛이었어요. 오늘 요리를 먹고 그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장관은 먼 곳을 보는 듯한 눈으로 계속했습니다. 요리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깃들어 있어요. 오늘 요리에서도 같은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순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그때 만든 요리를 이런 형태로 다시 장관에게 맛봐드릴 수 있었던 것에 운명적인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리사에게 그 이상 기쁜 말은 없습니다. 이 요리 덕분에 늘 밤 만찬회가 더욱 훌륭한 것이 되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장관의 말이 연회장에 울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희에게 주목했습니다. 각국 귀빈들로부터도 찬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요리의 오묘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맛은 처음이에요. 요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순희는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순희를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순희 씨. 민지가 눈을 빛내며 말을 걸었습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다니. 당신의 요리가 이 만찬회를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보나르도 진심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모두의 덕분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어요. 순희의 겸손한 말에 주방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이 밤 만찬회는 대성공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순희의 한식은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극찬을 받아 각국의 문화 교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방 분위기는 일변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희 씨.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직원들이 차례로 인사를 해왔습니다. 어제까지 설거지꾼으로 가볍게 여겨졌던 순희가 이제는 주방의 중요한 멤버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순희, 보나르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식으로 요리사로 일해주었으면 해 전문은 한식이 되겠지만 어떨까? 감사합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순희의 답변에 주방에 박수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어? 보나르는 약간 쑥스러워하며 계속했습니다. 우리에게 한식을 가르쳐주면 안 될까? 어제 요리를 보고 한식의 깊이를 알게 됐어. 꼭 배우고 싶어. 저야말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분께 프랑스 요리를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순희의 제안에 젊은 셰프들도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희도 한식 레슨에 참여해도 될까요? 민지가 기대에 넘치는 눈으로 순희를 바라봤습니다. 물론입니다. 요리에는 국경이 없어요. 서로 배우며 더 훌륭한 요리가 탄생할 거예요. 그날부터 주방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와 한식이 융합된 창작 요리가 탄생하고 직원들 간의 유대감도 깊어져 갔습니다. 만찬회에서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주방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이 장관으로부터 온 감사 편지였습니다. 지난번 만찬회의 한식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 요리 덕분에 중요한 문화 교류의 자리가 더욱 의미 깊은 것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순희 씨의 요리를 맛보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어준 보나르는 순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희 씨 덕분에 우리 주방의 명성이 크게 높아졌어. 진심으로 감사해. 저야말로 여러분께 도움을 받았어요. 순희의 겸손한 자세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는 조용한 만족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만찬회의 평판이 널리 퍼져 호텔의 문의가 쇄도한 것입니다. 최고로 맛있는 한식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는 호텔로 순희와 그들의 호텔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민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순희 씨의 한식을 먹으려고 예약이 쇄도하고 있어요. 당신의 실력이 정당히 평가받고 있는 거야? 보나르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순희 자신은 들뜨지 않고 언제나처럼 조용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순희 씨, 어느 날 민지가 부끄러워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사실 사과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가요? 처음에 저는 순희 씨를 무시했어요. 설거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얕잡아봤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지의 솔직한 사과에 순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왜 처음부터 요리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민지의 질문에 순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요리사로서의 가치는 경력이나 이력이 아니라 만드는 요리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훌륭한 경력이 있어도 마음이 담기지 않은 요리는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 담긴 요리.
민지는 순이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내 요리는 기술만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무렵 순이의 한식교실도 시작되었습니다. 주 2회 주방 영업이 끝난 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한식의 기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육수 내는 법부터 시작해봐요. 순이의 지도는 정성스럽고 알기 쉬우며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다시마는 물부터 넣고 끓기 직전에 꺼내요. 그래야 잡맛 없는 깨끗한 육수가 나와요. 젊은 셰프들은 눈을 빛내며 순이의 하나하나 동작을 지켜봤습니다. 칼 쥐는 법도 중요해요. 한국식 칼은 서양식과 전혀 다른 사용법이 있어요. 실제로 칼을 쥐게 해서 순이는 한 사람씩 정성스럽게 지도했습니다. 훌륭해요. 점점 늘고 있어요. 순이의 칭찬에 모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한편 보나르도 적극적으로 한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계란찜의 부드러움은 어떻게 내는 거야? 달걀 푸는 것과 불 조절이 중요해요. 너무 세면 구멍이 생겨요. 구멍이 생긴다는 건 세밀한 기포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보기에도 식감에도 영향을 줘요. 그렇구나. 유럽의 커스터드 푸딩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네. 보나르는 자신의 요리와 비교하며 한식의 기술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보나르 씨의 기술이면 분명 훌륭한 한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순이의 말에 보나르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너에게 배우면서 요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 기술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의 소중함을 떠올렸어. 보나르의 말에 순이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주방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장관이 다시 호텔을 찾아 순이의 요리를 먹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요리를 부탁합니다. 장관의 요청에 순이는 마음을 다해 응답했습니다.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도다리 조림, 벚꽃새우회, 그리고 앵두편을 곁들인 전통차 디저트. 훌륭해요. 요리를 통해 한국의 계절을 느낄 수 있어요. 장관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순희는 조용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순희 씨의 요리는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만드는 분의 마음이 전해져요. 그 말은 주방에 있던 모든 직원의 마음에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영업이 끝난 후 보나르가 순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희 씨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고마움이요? 너가 온 후로 이 주방이 바뀌었어. 모두가 요리에 더 진지하게 임하게 됐어. 너의 요리에 대한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줬어. 보나르의 말에 순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도 함께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의 주방에는 따뜻한 일체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국적이나 요리 장르를 넘어 요리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순이의 조용한 자존심은 드디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은 결코 교만해하지 않고 겸손히 요리와 마주하며 계속했습니다. 진정한 실력이란 이렇게 발휘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한식은 파리 미식계에서도 화제가 되어 많은 미식가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의 생활은 이전과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주방에 나타나 마음을 담아 요리를 만들고 밤늦게까지 젊은 셰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날들을 조용하지만 충실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생선 요리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디저트가 맛있었어요. 또 올게요. 손님들의 감사 인사는 홀 직원을 통해 순희에게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순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들의 웃는 얼굴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한식과 프랑스 요리가 융합된 새로운 메뉴도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셰프들이 순희에게서 배운 기술을 살려 창의성 넘치는 요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의 육수 기술을 사용해 새로운 수프를 만들어 봤어요. 민지가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순이의 첫 번째 제자로서 한식의 기본을 마스터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분명 손님들이 기뻐하실 거예요. 순이의 따뜻한 말에 민지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보나르도 한식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자신의 요리에 더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이 덕분에 요리사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순이가 혼자서 육수를 우리고 있을 때 젊은 셰프 중 한 명이 말을 걸었습니다. 순이 씨, 어떻게 그렇게 차분할 수 있어요? 처음에 모두에게 무시당해도 화내지 않으셨잖아요. 순이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화내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그것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는 거예요. 신념을 관철한다. 네, 저는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어요.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젊은 셰프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의 말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업이 끝난 후 순이는 혼자 주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를 마친 후 그녀는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한국 전통 칼을 꺼내 언제나처럼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날을 가는 소리가 조용한 주방에 울렸습니다. 하나하나의 동작이 명상처럼 아름답고 그녀의 요리사로서의 영혼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와서 다행이었어. 순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거지에서 시작한 나날이 이렇게 풍요로운 시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쁜 것은 자신의 요리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의 웃는 얼굴, 직원들의 성장, 그리고 요리를 통한 국제적인 문화 교류. 모든 것이 요리에 담은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요리란 마음을 담아 만드는 것. 순이가 소중히 여기는 말이 오늘 밤도 조용히 주방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제나처럼 일찍 출근한 순이를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이 씨.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사에 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주방에는 더 이상 차별이나 편견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요리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순이의 조용한 자존심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새로운 만남과 감동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실력이란 이렇게 조용하지만 확실히 인정받아가는 것. 순이의 이야기는 요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그녀의 마음이 담긴 요리가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마치 정성스럽게 우려낸 육수처럼 시간을 들여 깊은 맛을 만들어내며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전해드릴 수 있다면 저희에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꼭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